대한민국 최고 암살자의 고등학교 첫날입니다. 시작부터 그는 담임 선생님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며 기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의 거만함을 눈감아주기로 하고 반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죠. 그는 자신을 류강민이라고 소개하지만 제정신인 학생이라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지루한 전학생처럼 보입니다. 그의 배짱을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한 건 학교 일진들 뿐이었죠. 그래서 잠시 후 강민은 그 무리와 함께 프로처럼 담배를 피우며 일진들의 호감을 삽니다. 우두머리는 그가 대전에서 왔는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조직에 몸담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강민은 양아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치 뒷골목 보스들과 연줄이 있는 척 장단에 맞춰줍니다. 그가 자신들처럼 끝내주는 조직원이라고 착각한 일진들은 친구가 되자며 제안합니다. 강민은 이 새로운 우정을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쓰레기 무리를 첫 친구로 삼게 되죠. 방과 후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던 그의 평화를 깨뜨리며 아까 그 불량 소녀가 갑자기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혜온이 다시 자기소개를 하지만 강민은 등교 첫날이라 피곤해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담백하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그가 진짜로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대는 혜온의 침실로 바뀝니다. 방 안에서 혜온은 유혹하듯 그의 위로 올라타며 무엇부터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숙련된 암살자조차 순간 당황하지만 곧 등 뒤에서 새 놈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혜온의 따가리들은 굴러들어온 떡인 줄 알았던 전학생을 조롱하며 배꼽이 빠져라 웃어댑니다. 양아치들은 그에게 더 큰 굴욕을 주고 당황한 모습을 찍기 위해 강민의 셔츠를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경악합니다. 강민의 몸이 완벽한 근육질일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전투 흉터들로 가득해 상대를 단단히 잘못 골라 싸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노련한 암살자가 이런 삼류 일진들과 엮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감아야 합니다. 유강민은 막을 수 없는 살인기계로서 스페이데이스라는 이명을 얻은 전설적인 암살자입니다. 그는 고급 호텔 카지노 뒤에 교묘하게 숨어 암약하는 거대 범죄 조직 베탈라 그룹 소속이죠. 어느 날 강민은 베탈라 조직으로부터 특별한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어떤 신원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표적을 사냥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죠.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단서는 표적의 이름, 바로 이산뿐이었습니다. 강민은 처음에 임무를 거절하려 했지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바로 평생의 자유였죠. 이 임무만 완수하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조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가족이 위협받지도 베탈라가 그들의 안전을 빌미로 그를 통제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타깃을 찾기 위해 특급 암살자라는 정체를 숨긴 채 전학생으로 위장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다시 그의 전투 흉터가 드러난 순간으로 돌아오면 암살자는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철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놈들이 먼저 공격해온 이상 그는 플랜 B를 사용해 타깃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우선 아까 맞은 뺨을 갚아주기 위해 강민은 손을 높이 치켜들고 이 녀석의 영혼까지 털어버릴 듯한 풀스윙 싸대기를 날립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만화 컷이 임팩트 프레임으로 변할 정도였고 맞은 놈이 평생 앞을 제대로 못 본데도 놀랍지 않을 지경입니다. 혜온의 표정은 그야말로 볼만합니다. 이 소녀는 물론이고 가오잡던 다른 놈들까지 모두 턱이 바닥에 닿을 만큼 경악하고 맙니다. 강민은 거짓된 페르소나를 만드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쓰레기들이 알아서 자신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놈들을 모조리 사냥해버리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놈이 별을 보고 있는 지금 강민은 새 친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놀아볼 기대감에 다음 사람에게 친절히 나서보라고 권합니다. 6년 전 베탈라의 외딴 무인도에서는 암살자들을 위한 지옥 같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강민은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물속에 가라앉아 당장 상어밥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강민은 목숨을 걸고 이 시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신체의 한계에 다다르며 폐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시간 내에 쇠사슬을 끊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현실 세계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바꿔놓았고 그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믿으며 그 고통을 버텨냈습니다. 그건 강민의 생각일 뿐이었지만요.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 위로 총구가 겨누어져 있었고 강민은 이미 제한 시간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여기서 죽어 할머니 곁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의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쾅!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역전되어 어린 소년이 자신에게 총을 겨눴던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깃대가 훈련된 암살자의 한쪽 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암살자는 주변 환경을 무기로 활용하는 소년의 뛰어난 능력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은 얼굴에 총이 겨눠져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고 애초에 살려고 발버둥치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웃기게도 소녀는 자신이 멍청한 오징어보다는 똑똑하다고 대꾸했고 그 바람에 어깨에 앉아있던 귀여운 오징어가 상처를 받았죠. 암살자가 그에게 쏜 첫 발은 공포탄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덕분에 겉보기와 상황이 다르다는 걸 눈치챘던 겁니다. 공포탄 이후 장전된 탄환들은 전부 실탄이었고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민은 탕소리와 함께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소년이 자라온 지옥 같은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지금 그가 상대하고 있는 녀석들은 그저 자기가 세다고 착각하는 고등학생 핏덩이들에 불과하죠. 녀석들을 죽여봤자 의미가 없기에 강민은 적당히 선을 지키며 놀아주기로 합니다. 그 선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는 뜯겨나간 단추들을 주워 담으며 이 싸움이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그가 단추를 줍는 사이 건방진 놈 하나가 소화기를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치려 합니다. 쾅! 소화기가 온 힘을 다해 날아와 적중합니다. 녀석은 처음에 의기양양했지만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은 순간 그 자신감은 산산이 조각납니다. 이 남자가 단 한 손으로 소화기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째로 찌그러뜨릴 정도의 무지막지한 악력을 보여주었거든요. 강민은 쇳덩이를 차르처럼 찌그러뜨린 뒤 오늘만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녀석의 얼굴을 움켜쥐고는 거액의 의료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확언합니다. 강민은 그놈을 내동댕이 치며 모두의 앞에서 화려한 쇼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전학생의 공포를 그들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버릴 잊지 못할 임팩트였죠. 참고로 녀석의 얼굴 반쪽을 매트리스에 말 그대로 처박아버리면서 해운의 침대는 완전히 작살나버립니다. 해운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사이 강민은 무심하게 그들을 지나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그를 장난감 취급하려던 그 악녀는 갑자기 얼굴을 가리며 맞아선 안 돼 가련한 소녀인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놈까지 자기도 여자라며 정체성을 주장하는 꼴이 그저 코미디가 따로 없죠. 내 조직이 이 괴물한테 털리는 걸 봤다면 나라도 저랬을 겁니다. 어쨌든 강민은 이 쓰레기들이 평소 어울려 다니던 이제는 교실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또 다른 친구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캐묻자 녀석들이 아주 살짝 반발했고 암살자는 즉시 살기를 내뿜어 그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게 만듭니다. 뭐라고 대답하든 개처럼 두들겨 맞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녀석이 황급히 화장실 문을 닫고 숨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글물은 차분하게 걸어가며 아무도 안 해치겠다고 다정하게 약속합니다. 이건 마치 연쇄살인마가 널 칼로 찌르지 않겠다고 안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어쨌거나 안으로 들어간 강민은 화장실에 아무도 없자 살짝 당황합니다. 그가 안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녀석이 등 뒤에서 튀어나와 쇠파이프로 강민의 목을 조르며 겁먹은 척 연기했을 뿐이라고 짓거립니다. 이 녀석들의 놀라운 연기 재능에 감탄이 나올 뻔했지만 1초도 안 돼서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부러지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어설픈 연기 노름에 어울려주기 위해 강민은 재밌는 사실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자신도 꽤나 훌륭한 배우이며 주력 장르는 액션 스릴러라는 것을요. 이 명대사를 달리며 그는 단 한 번의 발차기로 화장실 전체를 박살내버리고 덤으로 녀석의 턱주가리까지 날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의 계획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아닐 깊은 공포를 심어주어 정신부터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것이죠. 해오는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예전에 당돌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스쿠터를 타고 제발 도망치자며 애원합니다. 화장실에서 걸어나온 강민은 그저 새 친구들과 오순도순 담소나 나누고 싶을 뿐이니 도망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해온의 표정은 마치 미친놈아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고요. 심지어 우두머리조차 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자신이 챔피언을 노리던 MMA 최고 유망주였다는 과거를 밝힙니다. 그 시절 두 손으로 막대한 상금을 거머쥘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경기 중 상대방의 두개골을 완전히 으깨버렸기 때문이라죠. 요약하자면 이 방에서 자신이 제일 위험한 놈이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려는 발악입니다. 강민은 녀석이 악령만으로 문손잡이를 박살내는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일진 우두머리는 이토록 강한 상대를 당장이라도 때려눕히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강민이 동정심 섞인 지루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이 이 녀석은 둘 중 하나가 바닥에 으스러질 때까지 싸우겠다며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옆방에서 하도 요란하게 때려부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진짜로 침대 위에서 살색 전쟁을 치르던 이웃들마저 걱정할 정도입니다. 제 밑에 여자를 눕히고 인생 최고의 운수 좋은 날을 보내던 이 멍청이는 벽이 무너질 정도로 격렬하게 소리를 내며 화답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가 모르는 사이 벽이 부서지며 몸 하나가 툭 튀어나온다. 아저씨, 저 종합벽 투기할 정도로 센 거 기억하시죠? 네. 이 자식은 아주 사방팔방으로 꺾여서 목발이 필요할 거다. 리더가 제거되자 강민은 벽에 조잡한 부실 공사를 조롱하지만 적어도 무리의 주동자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다.
마침내 도망치려 애쓰는 혜원이 남았지만 문손잡이는 이미 완전히 구부러져 있다. 암살자는 대체 뭘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손끝 하나 대는 대신 자비롭게도 친히 문을 열어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공포에 완전히 잠식된 그녀는 이제 무슨 짓이든 할 기세다. 강민은 처음부터 그녀를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저 간단한 부탁 하나가 있을 뿐이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게 만든 이들에게 구원자처럼 행세하며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그만의 방식이다. 가스라이팅 만렙인 그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혜원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라고 명령한다. 그가 결석 중인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묻자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굴복한다. 다음 장면, 허름한 건물 안. 이곳은 다크웹에서 은밀하게 돈을 긁어 모으는 한 소름 끼치는 조직의 본부다. 이들은 단 하나의 영상만으로 작년 수익을 가볍게 뛰어넘었고 사람들의 사생활을 팔아먹으며 최고급 음식을 즐기고 있다. 여기에 모인 일당 전체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고 끔찍한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빨아먹으며 서버를 폭주시키는 짓에 가담하고 있다. 그들이 유출한 영상은 어느 호텔방에서 찍힌 것이다. 리더는 만찬을 즐기며 이런 역겨운 콘텐츠를 보려고 안달난 놈들이 넘쳐나는 걸 보니 세상이 진짜 말세라고 짓거린다. 그 영상은 엄청난 걸작이었고 그 덕에 그들은 막대한 부를 손에 넣었다. 부하 중 한 명이 서버가 계속 다운되면 경찰의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 거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리더는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받았으니 괜찮다며 지나치게 태평한 태도를 보이고 텔레그램의 강력한 암호화를 생각하면 그의 말도 일리는 있다.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도 그는 경찰을 쥐뿔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FBI 국장이 와도 여긴 못 찾을 거라 굳게 믿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망상 속에 빠져 사는 동안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놀란 보스가 부하 하나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한다. 대머리가 문을 열자 총을 들고 스타일리시한 토끼 무늬 재킷을 입은 금발머리가 서 있다. 그는 이곳이 인터넷에 영상을 유출하는 근원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간단한 용무를 위해 찾아왔다. 보스는 경찰도 아니고 비실비실한 노란머리 놈 하나가 문 앞에 나타난 상황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놈들이 재빨리 그를 에워싸자 금발머리는 순식간에 난쟁이처럼 작아 보인다. 무리 중 몇몇은 이 금발이 싱글패거리나 혹은 하이속갱단 소속이 아닐까 추측한다. 하지만 이 냉기 가득한 사내는 놈들의 질문엔 알 바 아니라는 듯 그저 당장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할 뿐이다. 내려다보던 거구는 굴러들어온 놈이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근육질 괴물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금발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한다. 지켜보던 놈들은 금발을 괴롭히며 최고의 구경거리를 즐길 거라 생각했지만 이 사내가 거구의 귀를 맨손으로 뜯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기대는 크나큰 혼돈으로 뒤바뀐다. 사내는 무릎을 꿇은 채 피를 철철 흘리며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징징대며 패닉에 빠진다. 그 단발의 총성,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총구는 곧바로 다음 희생자를 찾아낸다. 금발이 그놈의 머리를 쏘아버리며 두 번째 타겟을 사살한다. 이제 그를 둘러싼 건 단 2명뿐이다. 근육과 쪽수가 전부라 믿었던 놈들이 한 자루의 총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다. 얼굴에 튄 희생자들의 피를 닦아내며 남자는 침착하게 영상을 내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반복한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보스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 다른 놈이 뒤에서 금발을 껴안으려 시도하다가 그대로 머리에 총을 맞고 만다. 영상을 내리라는 요구는 벌써 3번째다. 조르게들은 이놈이 살짝 개조된 비비탄 총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그제야 일반적인 총소리가 나지 않은 이유를 깨닫는다. 그 사실에 금발은 무리에게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놈들은 재빨리 양쪽에서 그를 덮친다. 자켓 뒤에 숨겨뒀던 2자루의 권총을 기억하는가? 토끼가 드디어 진심을 드러내며 2번째 총을 뽑아들고 단숨에 2놈의 얼굴을 쏘아버리며 쓰러뜨린다. 이로써 순식간에 4명의 사내가 산산조각 났다. 금발이 그들의 리더를 쳐다보자 놈은 황급히 금고에서 돈을 챙기며 대체 장난감 총이 어떻게 사람 버리통을 날려버릴 수 있는지 경악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경찰을 부르겠지만 이놈은 자신이 잡혀갈까봐 그조차도 하지 못한다. 그가 무기를 지부려 하지만 암살자는 이미 그의 뒷덜미에 총을 겨눈 채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남은 돼지 새끼들처럼 보살해주겠다고 명령한다. 리더가 영상을 지우면 되냐고 묻는다. 금발에게 삭제 방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지워버리길 원할 뿐이다. 하지만 그를 찝찝하게 만드는 건 대체 이 새끼가 왜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용한 킬러인지 하는 의문이다. 가장 골 때리는 건 금발이 유출된 영상 속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남자가 바로 자신이며 사람들이 영상에서 자신의 소중이를 보는 게 존나 빡친다고 밝히는 대목이다. 단지 그 짜증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이 자식의 머리통을 날려버린다. 아니 젠장.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지. 완벽하게 정당한 폭주 타이밍이네. 다시 시점을 강민의 숙소로 돌려보자. 그는 늦은 밤까지 비밀 지하 공간에 틀어박혀 작업 중이다. 이 나라에서 총기 소지는 불법이기에 무기를 사용하려면 총기처럼 보이지 않도록 개조해야만 한다. 이른바 가짜 무기를 조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건 치명적인 살상용 총이다. 다음날 학교, 담배남에게는 이제 셔틀을 자처하는 공식 따가리들이 생겼다. 그는 일진무리의 리더를 자신의 개인 나이터 담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잿더리 담당은 다른 양아치의 몫이다. 해오는 그가 왜 여기까지 자기들을 몽땅 불러냈는지 어리둥절하다. 그건 강민이 지난번 수업에 나오지 않는 그 녀석에 대해 나누다만 대화를 끝맺는데 아주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녀석들의 반응이 굳어진다. 다들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 해운이 입을 꼭 다물자 우리 주인공은 그 친구 녀석에게 뭔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하며 모든 해답을 얻는다. 이제 그 금발 양아치의 과거로 깊이 파고 들어갈 시간이다. 보시다시피 이 녀석들은 예전에 사격장을 놀러 다니곤 했다. 해운은 사격과 총기 분해에 대해 많은 걸 배웠지만 정작 원했던 건 특별한 경품을 타는 것이었다. 바로 그 쿠추리 코추 인형이다. 그래서 그 금발이 직접 나서 무리 중 최고의 명사수 역할을 자처했다. 이놈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복학생 장현수다. 자세는 완전 초보자인 척 잡아놓고 이놈의 폼은 진짜 톱 클래스다. 그의 사격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순식간에 표적을 모조리 써맞히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친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건 여태껏 본 적 없는 천부적인 사격 재능이었다. 운 좋게도 현수는 그 소녀를 위해 인형을 따냈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꺼이 그에게 보답했다. 그 살짝 꼬리치는 멘트 한마디는 이 자식의 뇌를 태워버리기에 충분했다. 보상이라는 생각에 잔뜩 따라오른 현수는 잔뜩 음흉한 표정을 지은 채 사격을 잘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물었다. 다시 현재, 그녀는 기를 쓰고 잊어버리려 했던 그런 재미없는 자식한테 강민이 왜 흥미를 보이는 건지 신경이 쓰인다. 우리 주인공이 다가와 그녀에게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하냐며 조현병이라도 있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우연히 두 사람의 옷차림이 커플룩처럼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 해오는 많고 많은 놈들 중에 왜 하필 자신만 따로 불려나온 건지 알고 싶어한다.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그는 예전에 약속했던 그 간단한 부탁 하나를 그녀가 들어주기로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강민은 이 동네가 제일 번화한 곳이라고 했던 그녀의 말을 기억하며 휴대폰을 내민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녀가 개인 가이드가 되어 서울 구경을 시켜주기를 원한다. 반항기 다분한 이녀는 순순히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고등학생 무리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박살내놓고서 한다는 최고의 부탁이 고작 가이드 역할이라니. 우선 밥부터 먹자고 제안하는 강민의 말에 소녀는 혹시 이 남자가 자신한테 진짜 호감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 커플은 어느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강민은 문자 그대로 망할 요리를 80접시나 주문하고 그녀는 이 자식이 무슨 왕이라도 되는 양 처먹는 건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누가 봐도 여자랑 데이트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 이 남자의 태도에 그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강민은 이전에 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오직 그녀를 위해 메뉴판에 있는 모든 것을 주문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엉뚱한 행동에 어리둥절한 그녀는 빨리 먹어치우라고 닥달합니다. 해오는 철저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몸매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녀에게 이 음식들은 전부 사치일 뿐이었죠. 하지만 한 입 베어물자 그 맛에 푹 빠져버렸고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식사를 즐깁니다. 그 와중에도 스토커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죠. 다음으로 그들은 동물원에 놀러갑니다. 강민은 알파카들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지만 사실 이 녀석들은 꽤 온순한 편입니다. 머리카락을 씹히는 강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마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만 해요.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미술관입니다. 현대미술이란 참 기묘하죠. 현대미술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한다며 변기통 하나가 떡하니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더 많은 사진들이 몰래 찍힙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개인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강민은 여자친구의 끝없는 사진 요구에 질려버린 남자친구 연기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를 정말 놀라게 한 건 그녀의 핸드폰 용량이 그렇게 빨리 꽉 차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략 수천 테라바이트는 거뜬히 채울 법한 여자니까 용량이 꽉 차려면 아마 하루에 1조장은 찍어대야 할 겁니다. 이 순간 역시 스토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죠. 어쨌든 두 사람 모두 가짜 데이트를 즐기며 밤은 깊어만 갑니다. 강민은 이대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자리를 뜨기 전 그들은 사격장에 들러 이 데이트에 대미를 장식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현수의 그 복잡 미묘했던 표정을 그녀는 잊지 못하고 강민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하죠. 목표는 10발 중 단 한 발이라도 맞추는 것.
강민은 꽤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총은 항상 망가져 있어서 특수부대 최고의 명사수라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는 내기를 한번 해볼까 고민합니다. 강민은 만약 자기가 모든 표적을 맞추고 경품을 타낸다면 그녀에게 부탁 하나를 더 들어달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격을 시작한 우리 주인공. 놀랍게도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단 한 발도요. 대놓고 엉터리 총을 건넸던 가게 주인은 어떻게 저걸 다 맞추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강민은 해운에게도 직접 쏴볼 기회를 주며 그녀의 자세를 세심하게 지도해줍니다. 이 장면 역시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경품은 못생긴 블로피쉬 인형이었습니다. 1등상 치고는 꽤나 초라하네요. 그래도 해운은 다음에 들어줘야 할 부탁이 대체 뭔지 혼란스러워하며 강민이 시킨 대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데이트 내내 보여준 그의 진심 어린 행동들, 얼굴을 닦아주거나 사진을 찍어주고 자신을 향해 미소 짓던 강민의 모습을 떠올리는 해운. 누군가에게 그런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고 두 뺨을 붉게 물들입니다. 결국 우리 주인공에게 푹 빠져버린 건 해운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진을 찍어댔던 그놈, 기억하시죠? 네. 그는 강민이 짝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찍힌 사진들, 그들이 함께 나눈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스크롤하며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해운은 당혹스럽게도 낯익은 얼굴과 마주칩니다. 바로 현수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돈이라도 떼먹은 양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죠. 그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떠들어대며 그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해운이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따지자 현수는 그들이 함께했던 기억들을 들먹입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함께 술게임을 했던 그날 밤을 회상합니다. 다들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죠. 해운은 그들 사이에서 적당히 선을 지키며 여기서 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그때 늘 그녀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현수였습니다. 금발머리의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행동에 공을 들였었죠. 하지만 결국 다들 술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둘씩 바닥에 뻗어버렸고 해운은 현수 바로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자식은 그녀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들었죠. 참, 이 변태 새끼가 그녀를 덮쳤고 결국 신고를 당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게 된 거였습니다. 현수의 가족은 그를 버렸고 해운의 신고 때문에 학교에서도 쫓겨났죠. 당당히 맞선 그녀는 그를 향해 자기 죗값을 치른 성범죄자일 뿐이라고 쏘아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착한 척하는 이 남자는 여자들이 자신에게 뭔가 빚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 부류의 완벽한 표본이네요. 그녀가 자기한테 다가와 만지며 꼬리치더니만 결국 자기를 믿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합니다. 이 금발머리는 그녀가 먼저 자신을 꼬셨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녀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한 것도 순전히 자기 기분을 망치기 위한 짓거리라고 여깁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할 만큼 이 남자는 질투와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망상에 찌든 사고방식이 그녀에겐 어처구니 없게 들리지만 현수는 자기가 아닌 다른 놈과 보란듯이 사격장에 간 거라며 멋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놈이 진짜 정신병자라는 걸 깨달은 그녀는 묵직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갈기며 정신병원에나 처박혀 썩어야 할 미친놈이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 주먹질은 꽤나 용감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과시하려 권총을 빼들고 난사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토록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죠. 신고당했던 그날 이후 그는 오직 여자 다루는 법을 마스터하겠다며 자기 자신의 영상들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그녀에게 똑똑히기 보여줄 참이었죠. 네, 이 자식은 단연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역겨운 뼛속까지 소름 끼치는 변태입니다. 해운이 고통에 비명을 지르던 찰나 누군가 천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강민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현수를 이렇게 빨리 유인해낼 줄은 몰랐다며 스스로 감탄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스토커들, 사실 그들은 강민이 고용한 파파라치들이었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려 사방팔방으로 퍼뜨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놈들은 원래 해운과 어울려 다니던 불량배들로 강민에게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뒤로 억지로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죠. 이 모든 건 두 사람이 달달한 데이트를 즐기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비록 그 목적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 불량배들 역시 강민이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는지 무척이나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이 암살자는 현수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의 행방이 묘연해 유치한 미끼를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먹혀들어던 겁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금발머리가 그렇게까지 급했는지 비꼬며 묻고 이 변태 새끼가 강민에게 처음 건넨 질문은 네가 해운의 남자친구냐는 거였습니다.
강민은 기꺼이 그 장단에 맞춰주며 자기가 남자친구가 맞다고 인정해 질투의 눈먼 자식의 상처에 소금을 팍팍 뿌려댑니다. 이에 현수는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새 파트너를 괴롭히는 재미를 쏠쏠하게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첫 번째, 총알이 날아옵니다. 강민은 여유롭게 피하며 경부도 없이 쏘다니 참 예의가 없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변태는 혜원이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기세입니다. 순식간에 그의 손에서 총을 낚아챈 이 최고의 암살자는 애초에 혜원을 향한 그의 집착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지 흥미를 느낍니다. 그들은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사격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단 하나 작은 조건이 있죠. 지금 우리 주인공이 금발머리에게 겨누고 있는 저 총은 단 한 발로 현수의 목숨을 앗아갈 거라는 사실. 장난이 아닌 진짜 배기승부입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현수가 애초에 왜 그렇게 미쳐버리게 된 건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는 소문을 듣고 핸드폰 수리기사가 범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장 그 개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어 길길이 날뛰던 참에 웬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의 침실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 남자는 이제 그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영상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으니까요. 이제 모두가 그를 은밀하게 변태짓을 즐기며 자기 피드백을 위해 스스로를 촬영하는 한심한 인간 쓰레기라고 알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안경 쓴 남자조차 기겁할 정도로 기괴한 취향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수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는 스캔들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당시 분노로 눈이 뒤집혔던 현수는 다짜고짜 그 남자의 정체를 캐물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자신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는 그저 현수처럼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엄청난 인재를 스카우트하러 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그를 자기네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달콤한 제안이었던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내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강민의 위협이 분명하지만 현수는 전의를 상실한 듯하다. 이 녀석은 말 그대로 머리에 총을 겨누고 겁먹은 게 아니라면 쏘아보라며 도발한다. 불행히도 이 녀석은 겁먹지 않고 실제로 방아쇠를 당겨버렸고 엄청난 충격에 날아가 바닥에서 뒹굴며 고통스러워한다. 강민은 분명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안에 고무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한다. 현수는 몸을 추스르며 저 녀석이 진짜 총을 가졌다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을지 지적한다. 재킷에서 또 다른 권총을 꺼낸 그는 가죽 너머로 사격을 가한다. 훌륭한 기습이었지만 이 수법을 뻔하게 여기는 최고급 암살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쏟아져지는 총알을 피하며 강민은 이것이 정말 장난감 총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분명 치명적인 위력을 가졌고 전문가가 제작한 무기인 게 확실하지만 어쩌다 보니 현수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그는 우리 주인공을 향해 계속해서 총을 쏘아댄다. 강민은 그 총의 내력을 아는 듯하지만 이 금발머리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 금발머리의 배후에 새로운 조직이 뒷배로 있다는 의문을 낳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최대 범죄 조직인 네트워크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이들의 전략은 학생들을 착취하고 소규모 그룹을 이용해 강력한 점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조직 방식 덕분에 조직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암살 타깃 세대에 그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들이 네트워크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이 점 조직 구조를 뚫고 스페이드 에이스는 자신이 죽여야 할 표적, 즉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현수가 코앞까지 달려들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냐며 따져 묻는다. 이 녀석 역시 네트워크의 일원이며 강민이 조직에 접근하기 위해 밟고 가야 할 첫 번째 디딤돌이다. 강민이 자신의 여자를 가로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던 금발이 이제는 전투력마저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습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오직 진짜 표적을 어떻게 추적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쨌든 그는 벽에 몰렸다. 현수가 그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쏘지만 강민은 마치 드래곤볼 캐릭터처럼 순식간에 녀석의 코앞으로 순간이동한다. 총알이 발사된다. 수십 번의 타격이 현수의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고 이어진 총구 타격에 머리를 맞은 그는 벽으로 처박힌다. 이 패배자에게 싸움은 이미 너무나도 처참해 보인다. 강민은 그를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질타하지만 현수는 마치 자신이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라는 듯이 행동한다. 혜원이 자신을 차단했을 리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며 끝없이 메시지를 보내댄 쓰레기 같은 스토커놈이다. 사격 게임에서 딱 한 번 칭찬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집착하는 사이코패스가 된 것이다. 그녀가 그 이후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 이야기에서 그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다.
강민은 이 녀석의 망상이 차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놀란다. 다시 한번 총을 겨누며 완전히 꼭지가 돈 현수는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이고 기절한 혜원을 미친 듯이 사랑하며 오직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짓거린다. 그리고 만약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두 사람 모두 한꺼번에 죽여버리겠다며 광기를 드러낸다. 이 녀석은 진심으로 자신이 무슨 영화 속 비운의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안다. 강민조차 이런 사고방식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금발 녀석은 두 사람을 곧장 저승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일제히 수많은 총알이 쏟아지고 탄창이 바닥날 때까지 수십 발의 탄피가 튕겨나간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수단이자 최후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강민이 튼튼한 가전제품기로 혜원을 안전하게 피신시켰고 그것이 쏟아지는 총알을 모두 막아냈다. 현수는 그저 여자애 하나 살리겠다고 이 멍청한 놈이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몸을 던졌다는 사실을 생명 하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패배자의 마음은 더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 이 착한 척하는 자식은 저 두 사람이 이미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 그를 더욱 도발하기 위해 강민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원과 잤다는 그의 망상을 모호하게 인정해버린다. 이러한 분노에 휩싸여 현수는 이성을 잃지만 강민의 총알이 그의 총을 산산조각내며 게임은 이미 끝나버렸다. 피가 뚝뚝 떨어진다. 제 손가락이 날아가는 대가를 치른 쓰레기 같은 놈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다. 암살자는 조용히 하지 않으면 팔째로 다 날려버리겠다며 입을 다물게 한다. 그가 사용 중인 총은 글록 파라벨럼 모델이다. 첫 발 이후에 발사되는 건 전부 실탄이다. 그렇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강민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첫 번째 공포탄으로 그를 감쪽같이 속인 것이다. 현수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데스노트 마지막 화의 야가미 라이토처럼 처절하고 찌질하게 도망친다. 그들의 피 튀기는 무도회는 사실상 끝났다. 강민은 그의 임박한 죽음을 넌지시 확인시켜주며 왜 진작 도망치지 않았냐고 조롱한다. 다음 장면, 배경은 메이드 카페로 넘어간다. 그 패배자 놈은 재빨리 어린 소녀에게 돌진하며 그녀를 고양이년이라 부르며 욕설을 퍼붓는다. 강민은 여유롭게 걷고 있는데 놈은 어떻게든 살겠다고 미친 듯이 도망친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사신 그 자체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치며 도망쳐도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희생양인 양, 모두가 자신만 괴롭히는 피해자인 양 행동한다. 강민은 이 녀석의 끝없는 발악에 약간 짜증이 났지만 다행히 예상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제 온 세상이 현수의 진짜 밑바닥을 보게 될 시간이다. 그래서 빌딩의 거대한 전광판에 강민은 특별한 영상을 띄운다. 이 전광판은 현수의 은밀한 유출 영상을 전 세계에 까발린다. 심지어 자기 물건을 나노 사이즈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전부다. 솔직히 이쯤 되면 제 땅콩만한 주니어를 가리며 숨어 다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지경이다. 강민은 진심으로 흥미로워하며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한 짓임을 확인시켜준다. 바로 1초 전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도망치던 현수가 갑자기 우리 주인공을 향해 돌진하기로 결심하다니 이놈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참 우스울 따름이다. 심지어 트러쿰마저 이 녀석의 헛소리에 진절머리가 났는지 이 빌어먹을 새끼를 친히 들이받아 허공으로 날려버리기로 결심한다. 전광판 속 현수가 자신의 시체를 내려다보는 시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동안 강민은 계획이 없던 엔딩에 살짝 짜증을 내며 자리를 뜬다. 그래도 어찌됐든 죽을 운명이었으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다음날 학교, 현수의 소식이 들불처럼 번져나간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 트럭에 치였는지 떠들어댄다. 온 나라가 그의 타이밍 기가 막힌 죽음과 전광판 영상에 열광하며 난리가 났다. 비록 아주 기괴한 방식이긴 하지만 학교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혜우는 그저 이 모든 일이 그 녀석과 다시 마주친 날 일어났다는 사실이 짜증날 뿐이다. 그 끔찍했던 만남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녀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기억은 그가 자신을 짓누르고 나서 기절했던 순간뿐이다. 강민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긴 하지만 제대로 연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땐 그의 보호를 받는 대신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걷어져 있었다. 안경을 쓴 그 남자는 조직의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혜운의 기억까지 모조리 지워버리며 직접 그녀를 처리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불안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강민으로 돌아가자면 그는 또다시 인생 최대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한 17살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을 뿐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가 짜증 속에 뒹굴고 있을 때 바로 그 안경 쓴 남자가 불쑥 나타나 강민을 직접 찾아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하지만 강민이 남긴 훌륭한 인상에 깊이 감명받았다며 명함을 건네고 자신들이 네트워크 조직 소속임을 확인시켜준다. 모든 것이 강민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현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조직 입장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고 결국 그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든 우리 주인공에게 자신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민에게 똑같은 소개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인공이 말단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 내부로 향하는 본격적인 잠입 임무가 시작된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메인 타깃에 닿을 때까지 그가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향해 그를 이끌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긴 하다. 점조직 구조에서는 스카우터들이 상위 그룹 구역에 머문다. 그 덕분에 보스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강민은 안경잡이에게 앞장서라고 명령한다. 그들의 보스를 만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총이었고 지금 이 녀석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다. 강민이 임무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과거 회상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관능적인 매력을 풍기는 매혹적인 금발의 여인과 마주하게 되죠. 그들의 대화에서 챗 GPT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이 세계관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위를 집어 그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던지지만 우리의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는 그 성가신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려면 베개가 잔뜩 필요하겠다며 농담을 던지는데 그녀의 몸매를 보면 그럴만도 하죠. 이 형님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그런 시시콜콜한 농담은 접어두고 강민은 심각한 의문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조직에서 임무를 하달할 때마다 위조된 신분을 주지만 이번 임무에는 강민의 실제 정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녀는 조직이 이번 임무를 마치면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보상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자유라는 조건은 꽤 달콤하지만 거물을 암살하는 일에는 항상 거액의 돈이 얽혀있기에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한국인이 자유라는 보상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도 믿기 어렵고요. 결국 그녀 역시 윗선이 무슨 꿍꿍이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정보만 그에게 건넬 수 있었죠. 그러던 어중 강민 앞으로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라는 조직에 대해 알게 되었죠. 기껏해야 베탈라가 알아낸 건 그 조직원 몇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 조직의 첫 번째 멤버와 접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반 녀석들과 소꿉놀이를 하면서 첫 번째 타깃의 흔적을 쫓아야만 했던 거죠. 꽃의 뿌리처럼 그녀는 그 멤버가 조직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현재로 이어집니다. 강민은 보스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남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비비탄 총을 쏘아대기 전 이 녀석이 자신의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강민은 그저 서글픈 척을 합니다. 강민이 가짜 총알을 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남자는 꽤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17살짜리 꼬맹이가 비비탄 총을 들고 설치는 꼴이라니 꽤나 충격적이긴 하죠. 물론 강민은 진짜 총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춥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자 역시 애송이가 그런 위험한 물건을 가질 리 없다고 지레짐작한 상태였고요. 게다가 남자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뒤였습니다. 총의 무게는 턱없이 가벼웠고 겉면의 페인트 칠부터 격발음까지 모든 것이 가짜처럼 보였으니까요. 강민은 내심 감탄하지만 안경 쓴 남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벼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대체 왜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들의 조직에 접근하려는 건지 미치도록 궁금했던 거죠. 이건 마치 서로를 속이려는 두 명의 교활한 심리조종술사들의 게임 같군요. 강민은 절대 들어선 안 될 말을 들어버린 겁먹은 소녀처럼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애초에 고등학생인 자신에게 접근한 건 당신이라고 일깨워주죠. 지금 당장의 대화는 영양가가 없으니 남자는 명함에 적힌 장소에서 강민과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자리를 뜨며 남자는 그 장난감 총에서 화약 냄새가 날 리가 없다며 중얼거리며 마지막 혼란을 남깁니다. 한마디로 우리 강민조차도 그 안경잡이가 만만한 녀석이 아니란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자식도 말 그대로 전문 청부살인업자니까요. 어쨌든 다시 아지트로 돌아와서 강민은 조직의 의도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간 모아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벌이를 위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집한 단서들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닐 겁니다. 금발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알약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이 뒷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단언하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들도 베탈라처럼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며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한국 경찰의 눈을 속이기란 쉽지 않아 그 수법이 훨씬 교묘합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긴 했지만 이 녀석들에 대해선 아직 베일에 쌓인 게 산더미처럼 남아있죠. 그중 하나는 이 녀석들이 베탈라와 똑같은 부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강민이 순식간에 놈들의 눈에 띄게 일을 처리했다는 건 그의 압도적인 능력을 증명하지만 그가 느끼기에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모든 단서를 조사하고 분석해도 그 수많은 추론들조차 여전히 진짜 타깃의 꼬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이산이라는 남자, 그에게 닿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강민은 현수를 상징하는 장난감을 꺼내 상황을 짚으며 그 금발머리가 트럭에 치여 되진 바람에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게 된 게 참으로 원통한 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자,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하시라. 여기는 병원인데 놀라지 마시죠. 온몸이 박살난 현수가 자신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는 뉴스를 버젓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사조차 그를 비웃는 와중에도 녀석은 끝까지 자기가 세상의 피해자라고 징징대고 있네요. 현수는 강민을 자기를 엿먹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한 해커라고 몰아붙이며 그가 진짜 총을 들이밀었던 순간까지 들먹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엔 그저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당연하죠. 한국에선 미국식 근록파지법 같은 걸 쓸 리가 없으니 누가 그런 허풍을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의사가 불길하게 다가서더니 끝끝내 쓸모없는 정보 하나 불지 못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주사기를 꺼내든 남자는 현수의 링거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하며 놈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던 목숨도 이젠 끝이라고 선언합니다. 금발머리 녀석은 의사가 대체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여전히 영문조차 모른 채 멍청하게 있습니다. 이 불쌍한 녀석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기도 전에 의식은 흐릿하게 멀어져 갑니다. 알리바이도 완벽하죠. 의료진의 치명적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현수가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현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손은 침대 난간에 수갑으로 묶여있어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신세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며 처절하게 애원해보아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죠. 이 남자는 다름 아닌 현수를 친절하게 거두어 주었던 바로 그 조직, 네트워크 소속이었습니다. 이 금발머리의 최후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역류하며 몸부림치던 현수는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약물의 효능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한 남자는 묘한 희열에 사로잡히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강민은 네트워크 관계자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만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웬 녀석 하나가 헐떡거리며 뒤늦게 나타나서는 늦어서 죄송하다며 굽실거리죠. 강민은 첫 만남부터 영 탐탁지 않아 하며 정장을 쫙 빼입었던 그 녀석은 어딜 갔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뭔가 빌어먹을 사기극에 말려든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는 옆에 세워둔 벤틀리가 워낙 최고급이라 일부러 겸손하게 굴었을 뿐이라고 강민을 안심시킵니다. 알고 보니 녀석은 롤스로이스까지 굴리는 몸이었고 본에 환장한 척 연기하던 강민은 달콤한 성공의 맛을 음미하며 새 조직을 위해 개처럼 굴을 준비를 마칩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합니다. 강민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엔진의 스펙을 줄줄이 읊어대며 얼간이 같은 신분 위장을 이어나갑니다. 안내자는 제발 진정 좀 하라며 자칫 사고라도 나면 척추와 두개골이 산산조각나 즉사할 수 있다고 애원하죠. 달려오는 차에 치일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 셈입니다. 안내자의 소름 돋게 구체적인 묘사에 강민은 살짝 기가 질린 듯 사람 죽는 법이라도 연구하냐며 되묻습니다. 그 말에 안내자는 살인에 대해선 자신보다 강민이 훨씬 더 잘 알지 않냐며 차갑게 도발하죠. 우리의 강민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애써 모른 척 연기하지만 안내자는 그의 얕은 술을 꿰뚫어보고는 암살자의 코드명인 베탈라의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를 정확히 입에 올립니다. 그 갑작스러운 폭로에 강민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경악하며 대체 이 자식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챘는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맙니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눌 차례. 안내자는 예의 바르게 손을 내밀며 자신이 바로 그토록 강민이 피눈물 나게 찾아 헤매던 타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산.